네, 반갑습니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용대방님 어서오시고요. 네. 시봉을 향해서님, 그리고 플러스웨이브님, 시어버터님, 고고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퍼실조아님, 우고말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그리고, 청투님하고, 레드골드님, 스카이님, 레몬트님, 네, 칠암동 아저씨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그리고, 네. 리서님도 어서오시고요. 네, 최영민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지수가 조금 빠졌네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가 살짝 오늘 하락하면서 끝났는데, 저녁 방송 참여하는 인원수를 보니까 줄었네요. 그죠? 네. 월 저녁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 적게 들어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맞았네요. 그죠? 네. 자,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2% 정도 이제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은 또 조정이 오나 보다 싶어서 방송을 또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그쵸? 뭐, 일단, 처음부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조정이 올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사라고 열심히 매일 방송 열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네. 조정이 올 가능성보다는 조정을 빙자한 그죠 개인들 털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경청해 주시고 여러분들 도움되시는 이제 그런 좋은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 할 거냐면요.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주식이 급등하는 자리와 그리고 개미들이 물리는 자리를 구별하는 방법. 네. 그러니까 어떤 자리는 주식이 급등을 하고 어떤 자리는 주식이 급락을 해서 개인들이 물리죠. 근데 개인들이 이 자리는 분명히 급등이 나오는 자리야 라고 매수를 했는데 개인들이 항상 거기서 물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정확하게 구별을 할 줄을 모르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급등하는 자리와 주가가 급락하는 자리, 즉 물리는 자리는 광어와 도다리 같습니다. 네, 광어와 도다리, 그죠? 네, 가자미와 넙치죠, 그죠?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좌광 우도라고 하죠. 네, 왼쪽에 눈이 있으면 광어, 우측 위에 있으면 도다리, 그죠? 네. 근데 눈을 갖다가 사람마다 그죠? 네. 왜 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왼쪽일 수도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거든요. 네. 아무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만큼 비싸게 생겼습니다. 일반인들은 보면은 헷갈려요. 그렇죠? 네. 급등하는 종목과 물리는 급락하는 종목은 그런 식으로 거의 비싸게 생겼기 때문에 개인들이 구분을 잘 못하십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 더 헷갈려 하시죠.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들을 더 쉽게 속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이클을 거꾸로 타시면 큰일 나요. 11월, 12월 달이 이제 종목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 개별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급등을 하는 시기인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상승 사이클을 타셔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전거를 타셨는데 자전거 페달을 앞으로 밟아야 되는데 뒤로 밟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 항상 속아서 꼭 자전거를 거꾸로 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들 들어오셨나요? 아직도 많이 안 들어오셨죠, 그죠? 네. 원래 지수가 보시면 코스닥 지수가 음봉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겠어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잠깐 좀 HTS가 좀 크게 이제 켜졌던 것 같은데 잘 보이시죠? 네, 돌멩이님도 어서오세요. 네. 네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중요한 거 아주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지수 잠깐 볼게요. 지수는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뭐 마음의 준비는 다 시켜드렸죠, 그죠? 조만간 음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음봉이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 메이세로께님하고 하이메님도 어서 오세요. 네네. 하늘이님도 어서 오시고. 무방회원들보다 우리 정회원들이 저녁 방송을 더 열심히 들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네. 자 보세요. 마이너스 2%짜리 음봉이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왜긴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코스닥 지수가 이 정도까지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잘한다고 괜찮다 그랬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2-3일 동안 쭉 뽑아 올릴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건 너무 심하다. 왜냐면 너무 세게 뽑으면 세게 뽑은 것만큼 누르거든요. 네, 저는 지수가 급등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전문가입니다.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요? 개별주 테마주만 해서 아니요, 저희 방이 대형주예요. 오늘 저기 포스코하고 금호석유 수익 내고 팔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수가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특히 급등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세게 급등하면 세게 놀았다 다시 가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세게 들이면 개인들이 불안해요. 왜요? 조정 올까봐. 그러다가 이렇게 음봉이 하나 딱 떨어지면 개인들이 놀래요. 조정 왔다고. 전 그게 싫어요. 지수가 하락해서 싫은 게 아니라 그게 싫다고. 개인들이 불안해하는 거. 제가 비관론자들 맨날 욕하는 제가 비관론자 제가 대놓고 욕하거든요. 그 사람들. 왜 욕하는 줄 아세요? 왜 비관론자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종목 뽑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회원들 불안해하면 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요? 한 번 얘기할 거 2번, 3번, 4번, 10번 얘기해야 되거든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그쵸? 네. 열심히 얘기를 해놨는데 비관론자들이 또 시끄럽게 그렇게 얘기하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좋은 종목을 매수하게 해드려서 수익으로 딱 이어지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비관론자들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요? 또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 불안하게 만드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지수 보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지수는 오늘 딱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지수를 보면서 계속 신경을 많이 쓰시면 신경 많이 쓰신 것만큼 가난해집니다.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지수를 떨어지는 거 있죠?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이런 거, 그렇죠? 네. 어디까지 올라갈 거야? 어디까지 떨어질 거야? 그럼 나도 피해가 오겠지? 나 이거 상 물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네. 한마디로 내가 지수에 신경을 많이 쓴 만큼 그만큼 가난해진다고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키세요. 지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저 개인 투자자 얘기하는 겁니다. 지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치고 큰 돈 버는 사람 못 봤습니다. 큰 돈은커녕 푼 돈도 못 봅니다. 설령 벌어도 누구한테 갖다 줘요? 병원에 갖다 주죠. 골병 들어서. 지수 신경 그만 쓰세요. 아셨죠? 네.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이죠. 아까 어느 회원이 무방회원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윤석열 씨가 어떻게 될까요?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어지간하면 제가 윤석열 씨 얘기도 좀 해드리고 마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죠? 네. 저도 궁금해요.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이따가 좀 시간 좀 빼서 꼭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지수 얘기는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뭘 하셔야 되느냐? 지금에 맞는 기법을 배우시거나 아니면 주식 경제 원리 아니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 맞는 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지금은 급등주를 그냥 뜰채로 갖다 뜨면 돼요. 급등주를 발굴할 것도 없어요. 발굴은 땅에서 파는 거지 않습니까? 발굴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급등주들이 지천에 널렸어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그냥 뜰채로 갖다 뜨면 돼요. 그만큼 지금 밑에 쫙 깔려 있거든요. 그 지금 뭐 하셔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상승 사이클만 타면 돼요. 네? 상승 사이클만 타면 되는데 그 잠깐을 못 견디고 비관론자한테 속아서 이상한 데 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상승 사이클을 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드리죠.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럼 내가 뉴스 같은 거에 이제 휘둘리지 말고 주식을 사서 내가 수익을 한번 크게 내봐야 되겠다라고 주식을 사십니다. 사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잘하셨죠, 그죠? 근데 엉뚱한 걸 사는 거죠. 뭘 사요? 급등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걸 사셨는데 급등이 임박한 게 아니라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뭘 보시고 이제 그걸 사느냐? 뉴스 아니면 차트 아니면 둘 다. 맞죠? 뉴스를 보고 사시든가 아니면 차트를 보고 사시겠죠. 아니에요. 저는 누가 추천해서 샀어요. 누가 무료 추천을 해서 샀어요. 그 사람이 뉴스를 보고 추천했든가 아니면 차트만 보고 추천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전문가 욕 안 합니다. 근데 비전문가 유튜버들은 제가 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왜냐면 전문가들은 단 월 10만원이건 50만원이건 100만원이건 회비를 받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따라요. 돈을 받으면 고용된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은 대부분 무료로 하죠. 그래서 책임감이 없어요. 대신에 완전 무료는 아니죠. 광고비를 받으니까. 저도 유튜브 채널 2개 운영하지만 광고 안 달아요. 왜요? 제가 싫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 할 때 당당해요. 제가 안 달거든요. 무료 추천 좋아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제 무료 추천을 잘못 받으시면 어떻게 되느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무료 추천주가 차트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임박한 종목이 아니라 이미 조정을 시작한 종목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이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얘기를 잘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매수한 종목 아니면 내가 지금 무료로 추천받는 종목들이 이게 정말 상태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무상으로 쓰는 HTS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으로 차트 보지 마세요. 네.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버신 돈 아니면 은행에서 이자 내고 빌려오신 돈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기 싫으시면 그쵸? 네. 그런 거 싫으시죠? 그죠? 네. 휴대폰으로 차트 좀 그만 보세요. 안 보이니까. 뭐 PC로도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가서 있죠? investing.com 이런 데 가서 고수들은 상관없는데 초보들은 그런 데서 차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안 보이거든요. 뭐가요? 크게 봐야 되는데 못 보시니까. 아셨죠? 그걸 보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설정 그대로 하시면 분명히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저는 중요한 얘기할 때 항상 서론이 길어요. 네, 방송 시작한 지 10분 넘었죠? 네. 항상 제 방송 들으실 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따라 이렇게 서론이 길어. 그러면 저 양반이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자꾸 서론을 길게 끌고 가는구나. 서론을 길게 하면 뭐예요?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동안에 이제 늦게 도착하시는 회원들이 들어오시겠죠? 그러네요. 이제 유튜브도 아까 시작할 때 7명이었는데 지금 이쪽에 37명까지 늘어났네요. 30명 들어왔잖아요. 그죠? 네. 됐죠? 네. 저기 유튜브 쪽에 준비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네, 유튜브만 찍으세요. 준비됐어요? 네. 이쪽도 많이 들어오셨네. 네. 준비됐어요? 네. 여러분들 기다리느라고 10분 동안 내 시간 끌었어요. 응? 됐죠? 이제? 시작해요 이제. 네. 자, 차트 설정하는 거예요. 차트 설정을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늦게 다니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네. 일찍 오셔야죠. 좋아요, 추천 고맙습니다. 네. 자, 차트를 요걸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훨씬 보기 좋거든요. 요건 대신증권 쪽 차트인데, 자, 코스피 지수를 보여드리죠. 자,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평선이 있죠.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이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네, 그거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선이 있죠. 차트에.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이라고 불러요. 네. 줄여서 이평선이라고 불러요. 이평선. 자, 이평선을 이제 이거는 초보들 위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이평선을 일단 3개만 보세요. 4개까지 볼까? 3개? 3개만, 3개? 4개 보세요. 4개. 왜냐면 이제 보통 여러분들 차트 딱 그 HTS 키시면 보통 이제 5일선하고 21선이랑 61선, 121선 이렇게 4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요 4개거든요. 4가닥. 네. 색깔은 제가 이미대로 설정했어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기존 회원들도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기존 회원들한테 제가 많이 알려드렸거든요. 그거 오늘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낮에 하려다가 일부러 저녁 때 하는 거예요. 네. 무방위원분들도 들으시고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라고. 이동평균선은 자 대부분 차트에서 공짜로 제공됩니다. 공짜예요. 어지간하면 이거 다 해줘요. 아무리 유료로 받는 그 차트 사이트가 있거든요. 돈 받고 하는 그 유료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도 어지간하면 이 이동평균선은 공짜입니다.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예요. 커피 시키면 빨대 그냥 주죠. 빨대 뭐 돈 받고 파는 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냥 주죠. 예, 그냥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급등이 시작하는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궁금하시죠? 이론은 간단합니다. 자, 이 이평선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평선의 특징은 이거예요.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여요.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특히 초보분들, 주식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이평선의 특징이 뭐라고요?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여요. 이거를 잘 활용하면 조정이 시작되는 건지 급등이 시작되는 건지 바닥인지 고점인지 세력이 장난치는 건지 세력이 진짜 나가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네. 뭘 보면요. 모이는지 벌어지는지. 아셨죠? 네. 자, 보세요. 주가가 일단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가가 1년 내내 크게 오르지도 않고 주가가 이렇게 그쵸? 횡보했어요. 이건 횡보가 아니라 거의 죽은 거죠. 그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5일 이동평균선이라든가 20일, 뭐 60일, 121선 이동평균선이 뭐하고 있을까요? 뭐하고 있겠어요? 5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일주일짜리잖아요. 5일, 일주일에 5일이잖아요. 주말 빼고. 5일짜리는 한 주짜리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은 4주짜리니까 한 달짜리고, 60일짜리는 3개월짜리고, 그죠? 120일은 6개월짜리겠죠? 네. 그 이평선이에요. 네.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낸 거죠. 선으로 표현한 게 5일선, 20일선 이런 거거든요. 주가가 1년 내내 옆으로 횡보했다. 그러면 이 모든 이평선이 모여있겠죠? 이게 뭔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이평선이 모인다는 얘기는, 모여있다는 얘기는 주가가 오랫동안 상승하지도 않았고 하락하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조정받았다는 얘기죠. 그쵸? 근데 주가가 영원히 조정을 받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세력들이 다시 들어와서 주가를 어떻게 해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매집을 시작하죠. 그럼 이 이평선이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쭉 모이다가 순간적으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밑에서 거래량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가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평선이 어떻게 되느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고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던 정배열을 만들어요. 정배열이 뭐예요? 5일선이 짧은 이평선이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 군대로 따지면 군인이 군복 입고 전투화 신고 총 들고 가방 메고 이제 군장 메고 이제 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출동 명령 딱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쫙 날아갑니다. 주가가 급등하면 이평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모여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벌어지겠죠? 벌어지는데 순간적으로 쫙 벌어지겠어요? 아니면 천천히 벌어지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이평선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벌어지겠죠. 누가 먼저 가장 확 튀어나가겠어요? 기간이 짧은 거 5일선이 먼저 확 나가겠죠? 그 다음에 21선, 이건 20일짜리니까 그 다음에 3개월짜리 60일선 그 다음에 121선 차례대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면 이평선이 모여있던 이평선이 천천히 벌어져요. 조개가 입 벌어질 때 아시죠? 천천히 벌리잖아요. 이렇게 뭐에 비하면 좋을까요? 아무튼 천천히 벌어져요. 뭐 꽃 몽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필 때처럼 천천히 펴져요. 이렇게 조개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천천히. 어제는 그 악어라고 했죠. 네. 이제 물릴 때 얘기하는 거고. 네. 천천히 이게 조개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진주가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급등하면 그 부수적인 현상으로 이평선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이평선이 어느 정도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이면 벌어지고 벌어지면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평선이 이제 균일하게 벌어지면 다시 닫힙니다. 이게
천천히 닫힙니다. 그 얘기 뭐예요? 이평선이 닫히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끌려 내려와야 되겠죠. 주가가 급락하면서 이평선이 다시 모입니다. 근데 이 이평선이 이 바닥에서 다시 모이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모이느냐에 따라서 차트가 약간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한마디로 뭐냐면 급등하는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이평선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급락하는 종목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평선이 완벽하게 벌어져 있어요. 확 벌어져 있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악어가 입 벌리고 있듯이 이평선이 쫙 벌어진 걸 사실 어떻게 된다? 물린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데 가서 무료 추천 받아가지고 고생들 하지 말고 좀 편한 길을 가셔라. 바닥에 급등주들 널려있다. 뜰채로 갖다 뜨면 된다. 왜 자꾸 이상한 데 가서 무료 추천 받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방 회원들은 저희 방 들어오고 나서 다른 방송을 아예 안 들어요. 왜요? 제가 듣지 말라고 그래요. 더 정신없으니까. 회원들이 잘 안 들어요. 네. 제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지. 전 그게 항상 고맙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특히 무방 위주로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여러 명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그 중에 한 명일 거고, 그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성향이 다 똑같은지 아마 다 다를걸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비관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비관적, 어떤 사람은 많이 비관적이고 뭐 다 다를걸요? 누구는 주식 사야 된다, 누구는 버려야 된다, 누구는 모르겠다. 뭐 되게 많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한꺼번에 다 들으면 내 머릿속은 잡탕찌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돈 더 못 벌어요. 전문가를 선택하실 거면 그냥 무료로 들으시려고 해도 성향이 비슷한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근데 다 다른 사람 얘기를 듣는다? 뭐가 중심에 서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어려워요?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자, 이평선이 이제 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트를 쭉 보여드릴 거예요. 차트 보시면 요 얘기구나 아실 겁니다. 저는 원래 차트를 늦게 보여드려요. 먼저 이제 서론이 좀 길고 중요한 얘기는 서론이 길고 이해를 시켜드린 다음에 차트를 보거든요. 확인시켜드리고 끝내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생각할게요. 이평선이 모이고 벌어지는 거를 알면 조정이 끝났는지 조정이 시작됐는지 급등을 시작했는지 급등이 끝났는지 세력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아직 있는지 세력이 바뀌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세력이 바뀌었는지도 이거 갖고 알 수 있어요. 뭘로요? 모든 증권사에서 공짜로 제공하는 이평선 갖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언제 사셔야 되겠어요? 주식이 이평선이 모였을 때 실력이 더 있다 그러시면 들었다 놨다 할 때 이때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언제 팔아요? 이평선이 쫙 벌어져서 개인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주식을 이렇게 급등한 주식을 살라고 막 개인들이 들어와요. 1,000원이었는데 3,000원 됐어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사는 거예요. 3만원 간다고 사람들이. 그럼 그때 팔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물리니까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이걸로 볼까요? 차트를. 자, DSC 인베스트먼트 요거는 이제 뒤에서 얘기하고 일단 여러분들 가장 잘 아는 유명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를 참고로 이 설명 듣기 전에 아셔야 되는 건 주식을 팔 때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냥 공짜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물리지 마시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차트가 다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이해하시면 물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료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거 누구한테 배운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독학해서 알아낸 거지. 보세요. 시젠 아시죠? 시젠 모르면 간첩이죠. 그죠? 네. 시젠 아시죠? 네. 시젠이 처음에 급등할 때 이평선이 어땠는 줄 아세요? 처음에 급등할 때가 여기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급등한 건 여기고. 잘 보세요. 중간에 여기서 한번 쭉 찍어 눌렀다 또 올라왔죠?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기죠? 작년 10월, 11월 달, 올해 2월 달 전후, 올해 여기는 7월 달쯤 되겠네. 6, 7월 달.
자, 여기를 한번 확인해서 보죠. 처음에 어디였어요? 여기였죠? 급등하기 전에 어때요? 이평선이 모여있죠? 헷갈리실라? 잠깐만요. 네. 세 개만 보세요. 초보분들은 헷갈리실라? 네. 이평선 세 개만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좀 더 보면 더 좋은데 초보분들이 많으시니까. 이평선이 모여있다가 어때요? 상승하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한번 들었다가 놓고 옆으로 돌리니까 어때요? 잠깐 벌어졌던 이평선들이 여기에서 다시 모이죠? 잠깐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잖아요. 세력이 한번 들었다 놓은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네요. 그때부터 쫙 치고 나가죠. 치고 나가니까 어때요? 이평선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이게 뭐예요? 5일선하고 21선 간격 이만큼 벌어졌고, 그 다음에 61선하고 21선 간격 이만큼 벌어졌죠? 두 개 벌어진 간격이 비슷해지죠? 이거 어떻게 돼요? 세력이 눌러라.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턱 빠지겠는 거예요. 입을 너무 많이 벌린 거예요. 악어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악어 입을 잔뜩 벌렸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다가 턱 빠지면 어떻게 해요? 입을 좀 다물어줘야 되겠죠? 살짝 다뭅니다. 거래 터졌죠? 살짝 다물어요. 근데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시작됐죠. 그리고 K방역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잘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점 찍고 3월달에 그죠? 옆으로 쭉 해서 3, 4개월 돌리더니 다시 이평선이 또 모였죠? 처음에는 이평선이 벌어졌다가 또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코로나가 안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가는 거예요. 쫙 가죠. 그러니까 모이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벌어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이평선이 확 벌어졌죠? 어떻게 되겠어요? 좁혀야죠. 다시 쭉 누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평선이 모이면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 모이고. 이게 뭐예요?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이게 엄마죠. 이게 엄마, 진단키트 주의 엄마였잖아요. 그죠? 네. 우두머리였죠? 일부러 지금 이제 우두머리들만 보여드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특정 종목 한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서 나옵니다. 파미셀 좋아하셨죠? 파미셀 볼까요? 파미셀이 급등할 때 이평선이 모여 있었죠. 보이세요? 이평선 쭉 모아놓고 있다가 마지막에 뭐 했어요? 아닌 척 하면서 지저분하게 들었다 놨잖아요. 개인도 터는 거죠. 나가! 이러면서. 달달달달 턴 다음에 쭉 끌어올리잖아요. 이평선이 쭉 벌어지니까 그때 뭘 선택해요? 조정을 선택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이 종목도 이제 갖고 있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부터 하잖아요. 마지막에 뭐 한다고 하면 들었다 놓는다니까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2번. 네. 이해되셨나요? 진도 더 나가도 되죠? 오케이. 네. 프로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종목을 지금부터 한 20개 선 보여드릴 겁니다. 네. 종목도 쭉 보시면 이제 무릎이 처지실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자, 세종시테마 많이 갔죠? 세종시테마, 그죠? 네. 세종시테마 중에서 우두머리 엄마가 누구예요? 우두머리를 엄마라고 해볼게요. 네. 세종시테마주 중에 우두머리 누구였어요? 엄마. 유라테크였죠. 유라테크가 처음에 급등할 때 이평선이 모여 있었어요? 안 모여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모여 있죠. 모여 있다 가잖아요. 쭉 급등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쭉 횡보를 했죠. 횡보하다가 이평선이 다시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또 급등하잖아요. 이게 우연인 것 같으세요? 이평선이 모여 있죠. 모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벌어지잖아요. 확 벌어지니까 다시 들어오고. 유라테크, 그쵸? 네. 세종시 관련주 중에서 대장이었어요. 엄마. 그 다음에 이재명 관련주의 엄마는 누구였어요? 에이텍이었죠. 에이텍이 코로나 폭락 이후로 자리 잡고 있다가 올라간 게 어딘 줄 아세요? 여기서부터 상승했거든요.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이 한 자리에 모여 있죠. 거래 없고 시말리다가 폭등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급등주를 찾으시면 제발 급등한 거 좀 사지 마시고
급등할 거를 좀 사세요.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가 아니고. 근데 맨날 신규인들 들어오시면은 종목 봐드리면 가슴 아파 죽겠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별로 없어요. 10명 중에 1명? 대부분 여기서 사갖고 들어와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도와드려야죠.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제발 여기서 좀 사세요. 여기서 좀. 무료 정보 추천받는 거였죠? 유튜브에서. 제가 대놓고 뭐라고 하잖아요. 왜요? 여기서 추천할까? 여기서 안 해요. 여기서 한다니까 거의. 맨날 그래서 물려갖고 이제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죽하면 악어 얘기했잖아요. 악어. 악어가 입 벌리고 있는 거 상상하시면 된다고. 이게 이평선이 쫙 벌리고 있죠?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해드렸어요. 생활 비유인데 악어가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여기서 주식을 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에서 주식을 사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악어가 이렇게 큰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앞에 가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보리보리 쌀 아시죠? 그 손에다가 보리 쌀 아시죠? 묻지 마시고 제가 업고 있네요. 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 입 벌리고 있는데 그렇게 무서운 행동을 여러분들이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죠. 더 한다고 보리 이러면서 그러다 한번 물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안 무서우세요? 이해가 그냥 쑥쑥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제발 이런 데서 하지 마시라고요. 무료 추천은 유튜버들 무료 추천은 대부분 여기서 나와요. 전문가들이 이런 데 추천 안 합니다. 알기 때문에. 실력 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데서 원래 잘 추천 안 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이건 뭐였어요? 에이텍 이재명 관련주의 엄마였죠. 그러면 이낙연 씨 관련주 엄마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남선알루미늄 봐야 되겠죠, 그죠? 남선알루미늄이랑 서원 같은 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서 출발할게요? 여기서 했잖아요. 그래서 구덩이를 팠던 이유는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투명화 나와서 그렇거든요. 한번 살짝 그랬는데 여기였어요. 이평선 다 모아놓고서 여기서 올린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제 또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이평선 모아놨다 올라가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서원을 보시면 더 재밌어요. 서원이 처음에 상승할 때 여기서 했거든요. 작년 11월 달에. 이낙연 씨 국무총리 관두시기 전에 세력들이 쫙 모아놓고 있다가 올려버렸잖아요. 이평선 보세요. 이젠 차트 안 땡겨서 아시겠죠? 모아놨잖아요. 이평선이 쫙 벌어지니까 조정 오잖아요. 그쵸? 네. 요즘에 이낙연 씨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셔서 이제 힘을 좀 못 쓰고 있죠. 그쵸? 네. 이거 서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종욱 관련주 중에서 볼까요? 홍종욱 관련주. 디지털 조선이 뒤에서 많이 갔죠? 디지털 조선이 언제 많이 갔을까요? 이평선을 한 군데에다가 모아놓고 나서 폭등 나오잖아요. 그쵸? 네? 많이 갔잖아요. 이게 뒤에서 홍종욱 관련주 중에서 많이 간 거죠?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 중에 제가 아무거나 지금 막 얘기해 볼게요. 코로나 관련주 중에서 재택근무 우두머리가 누구였어요? 엄마가 알소포트였죠? 알소포트가 저희가 바닥에 산 게 여기서 샀거든요. 실제로 주식 여기서 샀습니다. 뭐예요? 이평선에다 모여있죠? 그러면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만큼 간 거 아니에요.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 거기서 상승이 시작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한 번씩 모았다가 또 가고, 아까 시젠도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음압병실 해서 날라간 게 시수억이죠. 시수억이 상한가 6방 나왔죠. 6방 나오기 전에 뭐 했을까요? 이평선 다 모아놓고 있다가 한번 들었다 놓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수많은 기법들이 무슨 기법인 줄 아세요? 알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공짜로 배우고 있는 그 대부분의 기법이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저희 방에서는 여기서 매매하는 기법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저도 옛날에 10년 전에 여기서 매매 무지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눈 감고 분차트를 그리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매매 많이 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10년 전 얘기인데. 근데 저는 우리 애들한테 여기서 매매하는 거 기법 거의 안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서 하는 거 알려드리지.
이걸 아니까 지금은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 모아놨잖아요. 이게 이제 음압병동으로 많이 갔던 저기 테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디 가볼까요? 그린뉴들 중에 뭐예요? 태웅, 풍력이죠. 풍력 관련주 중에 태웅은 어떻게 갔을까요? 그렇죠. 모아놓고 했다. 에너지를 모았다가 쫙 들잖아요. 이평선을 모았다 갔죠? 그러면 태양광 중에 누구였어요? SDN하고 신성 ENG가 있는데 SDN도 여기서 다 모아놨었는데 차트가 약간 흘렀어요. 그죠? 이것도 모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보다는 신성 ENG가 보기 더 쉬우실 거라 같아서 신성 ENG를 보시죠. 처음에 그때 때 어떻게 해요? 다 모아놨었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원래 이거는 차트가 깨질 게 아니었는데 세력이 속인 것 같아요. 왜냐면 8월 달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뭐 보수 광화문 단 거기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코로나 확진자 늘어났다 그랬는데 신성 ENG는 코로나 수혜주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락했었어요. 이거 하락 안 나왔었으면 원래 여기 있었겠죠. 이평선이 원래 모여있던 거였어요. 아무튼 이것도 이 풍력 관련주들, 태양광 관련주들도 이평선 다 모아놓고 나서 올린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뭐 많아요. 네. 아무거나 다 갖다 들이대도 다 됩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방에서 이제 매매한 걸로 얘기하면 이재명 관련 중에 동신건설 단톡방 추천주인데 그 단기 매매하는 쪽에서 나온 추천주인데 얼마 전에 샀거든요. 근데 보시면 어때요? 한번 앞에서 이재명 관련주로 크게 갔다가 다시 이평선을 모았죠. 모아놓고 나서 다시 가잖아요. 뭐예요? 에이텍보다 더 세게 가고 있는 이재명 대정부입니다. 지금 이거하고 이제 프레임스가 좀 세게 가죠. 이재명 2차전. 네. 앞에 여름에 갔던 게 1차전이라면 요건 2차전 수혜주들입니다. 이건 저희 단기 매매한 데서 나왔어요. 동신건설. 그래서 오늘 라이브에 이재명 관련주 하나 또 추천해놨고요. 동신건설이랑 차트가 거의 똑같은 거 하나 오늘 추천해놨어요. 라이브 이쪽에다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림 SP 오늘 상한가 들어간 거거든요. 뭐 해놓고 가요? 이평선 다 모아놓고 나서 거래 심할린 다음에 그러면서 상한가 하잖아요. 뭘까요? 코로나 수혜주. 코로나 수혜주로 바뀐 제지주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방 보유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관련주 안 보여드렸네요. 서현이 올 6월달에 급등하기 전에 뭐 했는지 아세요? 이평선 다 모아놓고 나서 급등했어요. 이평선이 벌어지니까 여기선 조정을 받기 시작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각각 그룹마다 대장주를 갖고 오는데 똑같죠. 최근에 이제 그 서양이 못 가는 대신에 모베이스 전자라고 여기 윤석열 관련주를 많이 갔죠. 이 종목이 최근에 뭐하고 있었냐면 이평선 모아놓고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갈라고. 이평선 다 모아놓고 있다가 한번 들었다 놓고 상한가 치면서 간 거예요. 오늘 저희 방에 다 팔았어요. 수익이 한 50% 나왔을 겁니다. 이평선을 다 모아놓고 하잖아요. 거래 터뜨리고 그러길래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주로 최근에 먹는 거 급등하죠. 푸드웨어 어제 얘기했었죠. 이게 저희 방 고종목이라고. 보시면 어때요? 이평선을 모아놨죠. 기가 막히잖아요. 세력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는 거예요. 제가 급등주는 항상 어디 있다고요? 거래 없는 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뜰채로 뜨면 된다고. 이 얘기였어요. 저희 방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심하려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DSC 인베스트먼트 얘기해드린다 그랬었죠. 이게 급등하기 전에 뭐 했을까요? 세력들이 거래 다 말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로 나올 때까지. 이평선 쫙 붙여놓은 다음에 지금 이평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추가 상승에 나올 수도 있지만 급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가는 거죠. 대형주 볼까요? 대형주는 안 그럴까요? SK 하이닉스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저희 매수가가 8만원대 초반입니다. 가격대로 따지면 여기입니다. 이번에 다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는데 여러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평선이 너무 많이 벌어졌거든요. 잘 보세요. 처음에 붙어 있었죠? 지금 어때요? 확 벌어졌잖아요.
그럼 뭐가 온다? 이평선이 확 벌어지면 급등이 온다, 조정이 온다, 조정이 옵니다. 조정이 오고 세력이 오는 게 아니라 세력은 떠나고요. 개인들이 와요. 아, 내가 SK하이닉스를 여기 8만원에 사려고 했는데 내가 좀 못 샀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돌아서 해보겠다고. 11만원에서. 이 개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되게 그때부터 불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식은 이평선이 모였을 때, 거래가 없을 때, 개인들은 없고 세력만 있을 때 그 세력들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수익 내는 거예요. 그때는 편해요. 좀 지루하긴 하죠. 거래도 없고, 그쵸? 네. 차트는 움직이지도 않고, 세력은 말도 없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어쩔 때는 의심도 들고, 그쵸? 졸리기도 하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심심해요. 근데 그때 사실 그때가 편한 거예요. 주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평선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개인들이 막 달려들어와요. 같이 수익 내자고. 그때부터 되게 불편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평선이 벌어지면 이평선을 좁혀야 되니까 세력들이 눌러버리거든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여기서 단타 치는 사람, 절규하는 사람, 손절하는 사람, 뭐 자살하는 사람, 물타기 하는 사람, 막 남 원망하는 사람, 신세 한탄하는 사람, 막 몰빵하는 사람, 신용 쓰는 사람 다 들어와서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파는 게 상책이에요. 네. 아셨죠? 그죠? 네. 주식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거래가 없을 때 이평선이 모일 때 사셔가지고 이평선이 확 벌어지면 그때부터 파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개미들한테 파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니까, 그분들이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이평선이 모여있는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거죠. 얼마나 주식을 품위 있게 할 수 있으니까. 그쵸? 네.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공짜로, 그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대형주도 이평선 모았다가 올리잖아요. 자, 그럼 몇 개만 더 볼게요. 오늘 대형주 예방에서, 대형주를 저희 방에서 판 게 2개 있거든요. 포스코를 팔았어요. 대형주 한다니까요. 자, 팔았는데 어때요? 이평선이 쫙 벌어지죠? 뭐예요? 네, 과열이에요.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추가 상승이 안 나오면 안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과열됐기 때문에 팔았습니다. 팔아서 어디로 갈까요? 개별주로 가겠죠. 대형주가 이만큼 벌려놓으면 대형주는 뭐를 해야 되느냐? 대형주가 급등해서 단기 급등해서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면 간격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꾹꾹꾹꾹꾹꾹 누릅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을 받거나 밑으로 떨어지면은 가격 조정, 살짝 눌러서 돌리면 기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둘 중 하나 나와요. 이 대형주가, 그러니까 지수 대형주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화려한 개별정에서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대형주들이 하락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면 비관론자 이 나쁜 놈들이 개인들을 속여요. 조정 왔다고, 조정 온다고. 아직 미치겠어요 진짜. 옆에 있으면 진짜 머리를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공산당 얘기하고 비관론자 얘기만 나오면 막 혈압이 막 올라와요. 옆에 있으면 진짜 머리 다 뜯어버리고 싶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지수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대형주가 못 가고 꾹꾹꾹 누르면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 차례는 중소형주 아니에요? 그 다음 테마주 가는 거죠 같이. 근데 조정 온다고 개인들 다 속이는 거예요. 세력들만 이제 계속 올리는 거죠.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특히 11월, 12월 달에 꼭 요맘때 제일 심해요.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렵다는 그 뻔한 말로 또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놓치는 거예요. 개인들은 또 이거 산다고 정신없어요. 더 간다고 하니까. 우린 팔아버리잖아요. 하나 더 팔았어요. 금호석유. 맨날 테마주기 하니까 테마주만 하는 줄 알았죠. 금호석유도 팔았어요. 수익 많이 났어요. 한 50%대? 네. 4만원에서 14만원까지 왔어요. 고생했죠, 그죠? 이평선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겠어요. 벌써 이평선을 좁히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던졌어요. 수익 실현하고 개별주로 가려고요. 오늘 매도 사인된 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보여드리면, 저희 방은 지금 매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수익 실현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보면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되게 오늘 좀 많이 팔았는데, 푸드웰 전량 매도했죠. 수익이 한 40%대 나왔어요. 모베이스 전자 이거 50%대 수익 나왔고요. 전량 매도했죠. 금호석유도 다 팔았고 포스코도 다 팔았어요.
현금이 넘쳐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조정올까봐 지금 손에 뭐 손절하시거나 주식을 안 사시거나 그러고 있지 않나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저희 방에서 이 대형주 왜 팔겠어요? 이거보다 중소형주 테마주가 더 유리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회원들 수익 내드리려고 팔아버린 거예요. 금호석이랑 포스코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해도 돼요. 왜 팔겠어요? 회원들 계좌 돌게 해드리려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종목당 종목당 수익률도 중요한데 회원들 계좌 계속 돌아야 돼요. 적당히 보고 있다가 요즘 팔아드립니다. 그래도 50% 정도는 수익을 내고 팔아드려요. 팔고 딴 데로 가잖아요. SK하이닉스도 다 팔았단 말이에요. 팔아서 어디로 가요? 개별주로 가려고.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선주도 보유 중이었거든요. 다 팔았어요. 어디에서요? 7만원 약간 아래에서 다 팔아버렸어요. 이거를 더 들고 있는 것보다 개별주로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요? 이평선이 모여있을 때 사셨으면 돈을 좀 버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개인들이 다 뭐 했는 줄 아세요? 조정 온다고 다 버렸어요. 우리는 사거나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수익을 이만큼 낸 거죠. 리딩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신교육이거든요.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하는 건 회원들 정신교육까지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샀거나 홀딩 시켰어요. 그리고 뽑을 때 팔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이평선이 벌어져 있죠. 이평선이 벌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대형주들이 다 이평선이 벌어져 있죠. 그럼 뭐가 온다고요? 조정이 오는데 이 종목에 한해서 조정이 온다고요. 뭐가 온다고요? 주가가 상승한 걸 많이 반납을 하면 그거는 가격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살짝만 누르고 돌리면 그건 기간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형주는 한참을 쉬겠죠. 대형주가 쉬면 짧으면 3개월, 보통 6개월, 어지간하면 10개월에 쉽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여기에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6개월에서 10개월 쉬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더 짧을 수도 있지만 보통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돈을 빼서 개별주로 하는 게 더 유리하니까 우리 회원들한테 팔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익 내면서 포트 조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요? 혹시 조정 올까봐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그죠? 네. 혹시라도 그러시면 빨리 남들과 다른 길을 가셔야 돼요. 제가 단언하는데 진짜 단언합니다, 진짜. 12월 달에 종목 사라고 제가 외쳐가지고 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진짜로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늘 그래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진검승부가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늘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제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10년 이상 전문가하고 있는데 항상 그랬거든요. 제가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럼 뭐예요? 시장이 원래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맨날 속아서 그렇지. 저는 이제 안 속은 거고. 저도 처음엔 속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하다가 눈치를 채고 안 속는 거죠. 여러분들도 빨리 눈치를 채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사세요. 사시는데 어디로 가시느냐? 악어가 입을 쫙 벌린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 한번 더 내보시겠다고 거기서 들어가서 장렬히 전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평선 이거 벌어진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입을 벌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아까 누구예요, 저기 에이텍이나 유라테크 있죠, 시젠 똑같잖아요. 이평선이 벌어지면 모이면 벌어지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아까 누구예요? 에이텍, 유라테크 이런 거는 정말 이해가 더 쉬우셨을 것 같아요. 모이니까 급등하고 벌어지니까 모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다 모였어요. 그럼 뭐예요? 어느 정도 조정은 가격 조정 어느 정도 끝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또 뭐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쵸? 네. 오늘 좀 얘기한 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해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이럴 때는 찍으셔야 돼요. 네. 평상시에는 뭐 번호 안 찍으셔도 이럴 때 찍으셔야 돼요. 강의로다 생각하시고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어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 정회원이면 제가 더 시간을 더 들여서 3시간, 4시간씩 얘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시간 안 주시는 거잖아요. 방으로 들어와야지 뭘 길게 얘기를 해드리던지 하죠. 그렇죠? 시간 맞춰서 얘기하려니까 조금 엑기스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주식을 지금은 사셔야 돼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 말이 일리는 있다. 그런데 지수를 봐라. 지수를 보면 어때요? 코스닥 지수죠? 지수를 보면 이평선이 지금 주가가 급등했고 이평선이 벌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죠? 네, 코스피도 보시면 아니 이평선이 벌어지고 조정을 밖에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금탁하면 다른 종목들도 빠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은 3분의 1은 맞고 3분의 2는 틀립니다. 왜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수가 급등할 때 종목이 다 급등했어요? 아니잖아요. 일부 종목만 급등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수익 안 나신 거잖아요. 일부만 급등했으니까. 대부분은 안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수가 하락하면 누가 간다고요? 못 간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조정 온다 그래요? 지수가 하락하면 덜 하락하게끔 막아주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올라가도 올라가요. 뭐가 가겠어요? 대형주 중에 안 간 거 아니면 중소형 테마주가 가겠죠. 연말연초에 누가 간다고요? 대선주, 정책주, 기타 등등등 그런 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뒷걸음질 치시냐고요. 지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거랑 똑같이 수익 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아닌 게 있겠죠? 그쵸? 그거 빨리 찾으시면 돼요. 지수는 이렇게 떠있지만 아직 안 뜨는 종목들이 바닥에 널려서 제가 뜰 채만 있어도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희 방에서 수익낸 거 아까 3개만 보여드릴게요. 무림 SP죠? 이게 10월 말쯤에 얼마 안 됐죠? 한 달 보름 됐나요? 10월 말쯤에 탄소 배출권 그때 바이든 당선 되네 마네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추천드렸어요. 어디에서요? 이평선 쫙 붙어있을 때 우리 회원들 다 사드렸어요. 오늘 상한가 먹었거든요. 현재 수익이 한 40% 돼요. 내일 뜨면 기본 50% 60% 아니면 70% 이상도 나오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 갖고 수익 내잖아요. 백날 단타 쳐보세요. 이런 수익이 나나. 직장인분들은 스윙으로 손절없이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우리 오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는 단기방에서는 뭐가 갔냐면 아까 동신건설. 동신건설이 뭐 만원대 여기에서 만원대 초반에서 나간 건데 오늘 18,000원이니까 상한가 들어갔고 내일 하나 더 보면 2만원대 되겠죠. 여기 회원들도 수익이 50%확 넘어간다고요. 이런 거 있고 모베이스 전자 윤석열 관련주인데 이거 다 팔았어요. 언제 샀냐고? 이건 얼마 안 걸렸어요. 11월 3일날. 그러니까 11월 달 초에 여기서 산 거죠. 그리고 꾸준하게 천천히 수익 나다가 뽑은 거예요. 누적 수익 50% 정도 먹고 오늘 전량 매도했습니다. 제가 문자 나가다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수익이었어요. 윤석열 관련주가 끝나서 답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윤석열 주 중에서 요것만 팔아버린 겁니다. 딴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나씩.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푸드웰. 푸드웰은 이제 기존회원들이 좀 매집해 놓으신 건데 요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뭐 이런 거 되면서 식당 제재 들어가니까 푸드웰이 급등했어요. 세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뽑은 거예요. 매집의 흔적들이죠. 세력들이 그죠? 네. 뽑았잖아요. 수익 47% 전량 매도했습니다. 오늘 다 팔았어요. 현금이 많겠죠, 그죠? 이거 갖고 뭐 하겠어요? 내일 또 추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밖에서 혼자서 떨지 마시고 빨리 준비를 하세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아깝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했던 얘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무리 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 잘 뜻대로 안 되시죠? 그렇죠? 왜 노력 안 하시겠어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이런 방송도 안 들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 하시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잘 안 되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 기법 강의 있죠? 그게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데 독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다 이런 데서 매매하는 기법을 배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 배웠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저도 주식 20년 이상 했고 전문가만 15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다 안다니까요. 저도 여기서 매매할 수 있고 기법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여기서 매매하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니면 이런 데서 주식을 사서 이런 거 수익 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 이게 더 좋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한창 젊었을 때 30대 그때는 막 여기서 막 매매하고요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데가 좋아지더라고요. 이런 자리가 좋아지더라고요. 왜겠어요? 여기서 매매를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혼자서 매매하는 그 트레이더는요 그렇게 해도 돼요. 뭐 그렇게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근데 회원들을 모시고 하는 전문가는 이런 데서 매매를 많이 하면 회원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할 줄 알지만 여기 있는 거랍니다. 왠 줄 아세요? 스윙으로 대신에 스윙을 하는 게 좋아요. 단기보다는 스윙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기보다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스윙 납니다. 단타 100번 쳐도 이런 수익 안 나거든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깨 있죠? 깨. 고소한 깨 100번 굴리는 것보다 호박 한 번 굴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단기 매매도 재밌지만 삶의 그 이제 윤활유가 되지만 이런 것들도 같이 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종목들 고르실 때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게 뭐냐면 이평선이 모였을 때 그때 주식을 사서 언제 파셔야 된다. 이평선이 벌어질 때 파시면 된다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거꾸로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죠. 알면 이거 하겠어요? 제 말 맞죠, 그죠? 맞으면 9번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맞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서 이걸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전거를 페달을 밟는 걸 거꾸로 이제 알려준 거죠, 누가? 응?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지, 뭐 알고 그러시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 잘 되실 겁니다. 아무튼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크리스마스 전 후로 종목들이 급등한다고 항상 봤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뜰채로 뜨면 된다는 그 종목들이 지금 소진이 슬슬 되고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무튼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빨리 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아무튼 힘드신 분들은 밖에서 혼자서 떨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빨리빨리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고 윤석열 씨 얘기를 아까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했네요. 그죠? 시간이 너무 이제 저기 없고 윤석열 씨는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쯤에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저도 준비를 좀 할게요. 아셨죠? 윤석열 씨 얘기에 좀 관심이 있다 1번 찍어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 찍으시더라고요. 돈과 직결된 얘기니까 또 윤석열 씨 얘기 물어보면 또 많이 찍으실 것 같은데 그쵸? 관심들 있으시죠? 오케이. 그래. 그러면 내일은 윤석열 씨 얘기를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게 좀 해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리면 시간 있나요? 너무 길어지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이거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오늘 공수처 통과 되게 빨리 됐죠? 그 왜 이렇게 빨리 통과됐을까요? 내년 4월 달에 선거 있는데 지금 벌써 12월 달이거든요. 자꾸 윤석열 씨 문제를 질질 끌면 선거 치를 때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진행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유튜브에서 잘못하면은 저기 대깨문 아저씨들이 저 공격하거든요. 저 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래서 아저씨들 막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뭐 이런 얘기는 뭐 저기 정치 그 패널 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런 얘기 대놓고 하는 사람은 없던데 좀 그렇게 하려고 오늘 무리해서라도 공수처가 빨리 통과시킨 것 같아요. 좀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순화시켜서 내일 저녁 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요. 저희 방에 지금 수익 많이 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좋은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